두 번째 패시브 하우스를 찾아온 곳은 강원도 원주. 신도시가 생기면서 독특한 집들이 참 많아졌다죠. 자칭 패시브 전문가 현근 소장님, 이번에도 잘 찾으시려나요? 패시브 하우스가 이렇게 단열하고 기울이 잘 돼서 요즘 뭐 거의 대세입니다. 대세. 제가 딱 보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 집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방문할 집이 패시브 하우스라고 딱 적혀 있네요. 패시브 하우스는 인증서가 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 집들이 제곱미터당 연간 17리터 화석 연료를 사용한다는데 이 집은 3.2리터밖에 안 쓴다네요. 우리나라 기준이 5리터 이하부터 패시브 하우스 인증을 받는데 3.2리터인데 이 정도 집의 규모에 비해서는 꽤나 잘 나온 편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진짜 규모도 최근에 본 패시브 하우스 중에 꽤나 큰 편입니다. 그러게요. 패시브 주택은 작고 단순하게 지어야 효율이 높다고 하는데 이 집은 크다. 어떤 분이 살고 계시려나? 여보세요? 아, 예, 오늘 저 촬영 때문에 온 박현근입니다. 아, 예. 저기 문 좀 열어주세요. 추워요. 아, 저희가 근데 지금 바뀌거든요. 예? 저희 밖에서 지금 저희 잠깐 여기 근처에 나왔는데 아이, 농담하시지 말고 빨리 열어주세요. 추워요. 방금 안 들렸어. 이분들이 건축주 같은데 정말 밖에 계시네. 목소리 끊겨요. 아 지금 잘 들립니다. 잠시. 저희가 금방 가겠습니다. 소장님이신 것 같아?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쪽에서 오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네트워크 초인종이라는 건데 방문자까지 구별을 해서 휴대폰으로 알려준다래요. 집에 사람 없을 때 정말 유용하겠다. 일단 제가 IT 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집을 지으면서 그런 다양한 좀 최첨단 장비들을 넣고 싶다는 욕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인종 같은 경우도 그런 네트워크 초인종을 한번 설치를 해봤고, 외부 블라인드도 휴대폰으로 원격 제어가 가능한 거는 기본. 너무 많은 햇볕이 들어오지 않도록 태양의 고도에 따라 일사량까지 조절할 수 있다네요. IT 개발자 남편이 집을 놀이터 삼아 최첨단 시스템을 갖춰 놓았답니다. 원래 IT 하시는 분들이죠. IT 하시는 분들이 각종 아이템이나 좀 액티브한 컨트롤 장치들 이런 거 굉장히 선호하시거든요. 엄청 집요하거든요. 하나를 파면 무섭게 팝니다. 네. 집도 진짜 안도 궁금합니다. 얼마나 무섭게 파셨는지. 예. 알겠습니다. 예. 1층은 약 30평 정도 되는데 방은 하나도 없이 주방과 거실 등 공용 공간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머나, 여기 모델하우스 아닌가요? 올 10월에 입주했다는데 야, 깔끔하고 너무 이쁘네요. 거실 쪽에만 천장을 높게 해서 개방감을 높였고요. 태양열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남쪽으로 창을 크게 냈답니다. 이렇게 봐서는 패시브 하우스인 거를 전혀 모르겠는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다죠? 밖은 엄청 추운데 그쵸. 안에는 굉장히 따뜻합니다. 네. 이게 지금 난방을 한 거예요? 아니요, 지금 난방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도나 되는 거예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이거 뭐 패드가 걸려 있네요. 이게 다 영어네요? 이게 다 뭐래요? 요거는 처음 보는 건데 요거 설명 좀. 이거는 이제 저희 패시브하우스 지으면서 실내의 이제 쾌적성을 얼마큼 이제 나타내는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직접 만든 이런 이제 화면이고요. 직접 만드셨어요? 이런 앱을 개발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실내 공기질을 보여주는 모니터인데요. 미세먼지도 없고 온도는 25도, 새집 증후군 일으키는 보르말데이드도 없답니다. 재밌어요.
전문가시네요. 비전문가지만 느끼긴 하지만 이게 눈에 보이면 더 좋겠다라고 해서 패시브 하우스는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열회수 환기 장치를 통해서 공기가 순환되잖아요. IT 개발자인 남편, 과연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건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답니다. 위에 보시면 필터 박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공기가 필터 박스를 통해서 잘 걸러져서 깨끗한 공기로 바뀌어서 이 열회수 환기 장치 안으로 공급이 되고, 이 열회수 환기 장치에서 이제 나가는 공기, 따뜻한 나가는 공기하고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의 열 교환을 해서 열 효율을 좀 높여주고요. 이렇게 해서 정화된 공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걸러진 따뜻하면서도 깨끗한 공기가 배기구를 통해 집안 전체로 흘러나오고, 또 오염된 집안 공기는 흡기구를 통해서 배출되는 원리. 이렇게 실시간으로 공기질을 측정하니 창문 환기 없이도 실내가 얼마나 쾌적한지 확인 가능하더랍니다. 사실 패시브하우스를 짓고 나서 생긴 습관 중에 하나가 창문을 절대 열지 않는다. 창문을 여는 순간 뭔가 오염된다라는 오염된. 느낌을 받다 보니까 집 밖은 위험해. 진짜 그걸 맞아요. 돼요. 집 밖은 위험해 정말. 그래서 누군가 문을 열고 있으면 문을 열면 안 된다. 저희 필터가 세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약간 그런 양파망 같은 걸로 먼저 벌레를 거르고, 그다음에 프리필터라고 해서 이제 필터 큰 먼지를 걸러주고, 그다음에 헤파 필터가 있고, 그다음에 탈취 필터가 있어요. 근데 그 필터 전체에 거의 다 진짜 말로 형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먼지들이 있는 걸 보고, 만약에 환기 장치를 하지 않았으면 이게 그냥 우리 집으로 들어왔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지난 여름 처음으로 필터 교체했을 때 모습이라는데 이러니 창문을 더 꽁꽁 닫게 된다네요. 이 집 살면서 생활 습관도 많이 달라졌다는데요. 고기 잡수시려나 보네. 고기가 참 맛있기는 한데, 아우 저 연기 나는 것 좀 봐요. 미세먼지 수치 엄청 올라갔겠는데? 빨간색이야. 그러게 빨간색이네. 위험해. 하지만 미세먼지에 빨갛게 경고까지 들어왔네. 이 정도면은 빨리 창문이라도 열어서 연기 빼야 하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여유만만하실까? 조금 큼지막하게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주방용 환기 창문이 있긴 한데 그걸 네. 안 쓰세요 그러면? 이거 바베큐 할 때 많이 써요. 밖에서 바베큐 할 때 이제 뭐 이 문 열어가지고 접시 넘겨주고 뭐 고기 넘겨주고 야채 넘겨주실 정도? 네. 혹시 세게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라네요. 맛있겠다. 어디 보자. 어머나,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정말 공기질이 많이 좋아졌네. 입주하기 전에 이제 생선이 먹고 싶어가지고 생선 시켰는데 이게 여기서 요리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이 많다 보니까 정말 냄새가 2층부터 해서 위에 다락까지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냄새 빠질까? 저희 집 보통 2시간 정도 되면 외부의 공기랑 그다음에 실내 공기가 완전히 교체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 되니까 조금 냄새가 없어지고, 그리고 나서 좀 더 지나고 나니까 냄새가 전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제대로 워킹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열회수 환기 장치 덕에 창문을 열지 않아도 2시간이면은 실내 공기가 외부 공기로 완전히 교체가 된다네요. 따뜻할 때 먹어야 돼. 사실 부부가 처음부터 패시브 주택을 생각한 건 아니었답니다. 설계도까지 완성하고 산만 뜨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고민 끝에 계약을 파기하기로 결심을 했다죠. 주택을 지으면 주택은 추워. 주택은 하자 있는 건 그냥 감수하고 살아야 돼.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자는데 왜 그래야 하지라는 생각이 문득 든 거죠.
사자 없는 집을 짓고 싶다는 너무도 당연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던 어느 날 결정적인 계기가 생겼다는데요. 되게 우연한 기회로 저희가 그냥 초대를 받아가지고 복사 냉난방이 설치된 집을 방문하게 됐어요. 엄청 더운 날이었거든요. 근데 집 문을 딱 들어갔는데 와, 너무 뽀송뽀송하고 그 시원한 동굴에 있는 느낌? 아, 패시브로 꼭 지어야 되겠구나. 복사 냉방 시스템은 처음 소개하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나라에 15개 정도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네요. 바닥에 찬물을 흘려보내 공기를 식히는 단순한 원리인데요. 결정적인 문제가 있답니다. 복사 냉방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한 7년 정도 됐어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 기밀 성능이 안 나오는데 복사 냉방을 설치하면 네. 이제 습도 조절이 안 돼가지고 결로가 생기거든요. 네. 여름철 습도가 높은 공기가 차가운 바닥에 닿으면은 이슬이 맺히며 결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습도 조절이 안 되는 집에서는 오히려 문제가 된답니다. 패시브 하우스처럼 외부 공기는 유입되지 않으면서 실내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환경에서만 설치가 가능한 거죠. 여름철에는 습하고 더운 공기가 이 제습 모듈을 통과하고 나면은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를 바뀌어서 실내로 공급이 됩니다. 또 하나 차가운 냉기가 오래 머물러 있으려면은 나무보다 콘크리트가 유리하답니다. 마치 뚝배기처럼요. 이 집이 철근 콘크리트 골조를 선택한 이유였는데요. 부부는 냉방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마감까지 신경을 썼다네요. 이게 복사 냉방 시스템을 할 때 출혈량을 극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돌덩어리가 차가운 돌덩어리가 많이 있으면은 그만큼 이제 시원함이 오래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벽면을 이제 그런 석고보드로 마감하는 게 아니라 다 몰타를 이용해서 미장을 해서 큰 돌덩어리를 만들자,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아니 이 높은 벽면을 저 석고보드 안 치고 네. 그냥 시멘트 몰탈 미장으로 이걸 다 잡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조명 이제 설치하고 나서 딱 이제 불을 켰는데 벽면 요철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아 위에서 바로. 네. 울퉁불퉁하고. 조명과 함께 드러난 벽면의 요철. 시멘트 미장을 새로 하고 페인트를 다시 칠하기를 무려 2달. 그럼에도 쉽게 잡히지 않더랍니다. 작업자분들은 낮에 일을 하시잖아요. 낮엔 보이지 않아요. 이게 조명을 켜고 어두워야만 보이는 부분들이 더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밤에만 와서 보는 건 저희 둘뿐이니까 그분들이 보이기에는 이 정도면 되게 많이 좋아졌어. 반듯한데? 근데 저희는 밤에 와서 보면 아닌 거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완벽하기 어려웠던 건데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조명을 그냥 바꾸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명 안 달았네. 네. 조명을 없애고. 네. 네. 잘하셨어요. 네. 에휴, 말만 들어도 시공비가 꽤 많이 들었겠다. 게다가 패시브 하우스를 지으면서 필로티의 기역자 구조가 웬 말이래요? 이렇게 모서리가 많으면 보온병처럼 집 전체를 단열재로 감싸기도 어려웠을 텐데요. 필로티는 제가 강력하게 좀 원한 부분이었어요. 처음 설계했을 때는 차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IT인으로서 IT이라면 무조건 차고가 있어야 된다. 네, 차고가 있어야 된다. 거기서 모든 창업과 모든 대기업이 성장을 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역자 형태의 집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저희가 중정에 대한 욕심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녹록지 않다 보니까 그 뒤에 조그맣게나마 이제 후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울산팀이. 네, 이렇게. 패시브 하우스라고 해서 복잡한 구조가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만 문제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하지만 평생 한 번 지을 집, 로망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답니다. 일단은 뭐 주택담보대출 40년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80살까지
네, 대출금을 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저희 미래를 담보로 좀 저희도 도전을 한 거죠. 저희 막 퇴직금까지 다 끌어모으고 주택담보대출 받고 정말 남은 건 네. 집밖에 없나? 근데 그치 남은 건 집밖에 없나. 아이고 앞으로 열심히 일하셔야겠네요. 팬데믹을 거치며 재택근무가 많아진 만큼 집을 최대한 잘 활용할 생각이라는데요. 여기는 가족 도서관이자 남편의 재택근무지랍니다. 여기는 미래의 아이방이 될 예정이고요. 부부의 침실은 필로티 구조 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침대에서 멀리 지악산까지 보이는 풍경 맛집이랍니다. 집안 인테리어까지 예쁘게 잘 하셨는데 시공비도 많이 들었다면서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요? 사실 저희 집은 인테리어 팀이 없어요. 시공하거나 이런 것들에 저희 예산을 많이 쓰고 대신 정해진 예산에서 그럼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젊으니까 저희가 직접 뛰자.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지했죠. 인테리어 설계뿐 아니라 조명까지 부부가 직접 설계하고 시공을 했다네요. 이 집의 조명이 무려 120개. 부부는 직장에서 퇴근하면 공사 중인 집으로 출근을 해 전기 피복을 벗겨가며 하나하나 설치를 했답니다. IoT 기술을 접목해 스위치 없이도 사람을 감지해 켜졌다 꺼진다네요. 가장 어려웠던 건 화장실. 타일의 줄눈 색깔까지 다 정해야 하는 건지 몰랐답니다. 와, 이게 안방 욕실에서 이쪽 저 욕실 공간, 세면 공간 들어와서 가장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와이파이. 이게 정말 갑자기 부럽기도 하고. 네. 이 변기나 욕실에 너무 오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좀 중요하거든요. 네. 또 이렇게 화장실에 있을 때 또 끊김없는 신호가 있어요. 끊기고 있는 신호가 이 신호예요, 이 신호예요. 집안 곳곳에 최첨단 IoT 설비가 돼 있어서 인터넷이 끊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거울 달기는 도전 그 자체였다네요. 실제로 이 거울을 이제 주문해서 왔는데 달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달기 위해서 정확한 그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 보니까 신문지를 오려서 여기다 먼저 붙여보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신문지를 거울 모양으로 오리고 타일에 구멍을 내서 걸기까지 며칠이나 걸렸답니다. 반면 이 근사한 욕조는 디자인에서 시공까지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다네요. 저희는 그냥 저희 조정 욕조로 할게요 라고 말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해주실 줄 알았어요. 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터 해서 치수. 네, 뭐 정확한 치수. 어떤 치수를 어떻게 만들 거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갑자기 어떤 저한테 막 디자인으로 물어보시니까 시공 전날 부랴부랴 설계도를 그리고 현장에서 인부들과 함께 벽돌을 쌓아가며 완성한 욕조랍니다. 글쎄 내 눈에는 좋아 보이는데 소장님 어떤가요? 요즘 최고급 호텔도 이 정도 디테일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호텔 요즘 좀 감성 스테이 정도로 디테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충분히 원하시는 걸 이뤘다.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그 정도는 감수하면서 살아. 주택살이는 원래가 그래. 집을 지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라죠. 하지만 남들 사는 대로 살 거라면 애초에 우리를 닮은 집을 짓겠다 생각지도 않았겠죠. 따뜻하고 하자 없이 쾌적한 집. 그 단순하지만 쉽지 않은 가치를 따라가다가 만난
패시브 하우스. 그저 우리를 위한 선택이었는데 이게 지구를 구하는 길이었다네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게 저에너지 주택이 목적은 아니었거든요. 정말 그냥 실내가 쾌적하고 하자없는 지속가능 건축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목표였는데 덤으로 사실 에너지를 절약하게 되고 그리고 뭔가 그냥 저탄소 친환경 건축물이라고 하니까 왠지 그냥 뿌듯해지는 느낌. 내가 뭔가 지구환경에 이바지하는 느낌. 자연스럽게 친환경 에너지에 관심이 생기게 되면서 10월부터 6kW 태양광 발전을 시작했답니다. 11월 전기료가 0원? 난방 온수 요금은 6만 원이 나왔는데 60평대 집 규모를 생각하면 양호한 것 같은데 건축주는 생각이 다르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저희 복사냉방 시스템의 설비를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제 난방까지도 이 복사냉방 시스템을 응용해서 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도시가스 대신에 전기를 사용해서 이제 난방을 하는 온수까지도 이제 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식으로 교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한 번 파면 집요해진다는 IT 개발자 남편. 집의 에너지 효율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다음 목표라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전기로만 하는 전전화 주택으로 전환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뭐 장기적으로는 이제 저희 태양광 패널이나 여러 가지 그런 발전량을 늘려서 이제 제로 에너지 주택까지 도전할 수 있는 진화하고 있죠. 네. 저희 집은. 네, 꿈꾸고 있습니다. 5년 안으로는 5년 안에는. 에너지 자립 주택으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전? 도전! 이제 마지막 다락 공간으로 가볼까요? 어이구야, 다락이 아니라 운동장이네.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크게 만드셨을까? 사실 다락을 약간 재택 근무하는 공간으로 처음에 쓰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살다 보니까 잘 안 올라오겠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이가 없어서 네. 2층에 있는 서재 공간을 쓰시지만 네. 그걸 아이한테 뺏기면 여기에 올라와서 이제 재택을 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아이들은 몇 명 나오실 생각이신지? 저희는 지금 한 2명 정도 네, 그러면 너무 좋지 않을까. 아, 네. 동네 어린이들 다 와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네, 환영합니다. 아유, 80살까지 대출 갚아야 하는데 아들, 딸뿐인가요? 손주들까지도 뛰어놀겠네요, 뭘.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거는 패시브하우스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자없는 이제 건전한 건축물, 장기적으로 건전성을 갖고 있는 건축물을 짓는 게 우선이고, 그런 건축물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사실 자연스럽게 패시브하우스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집은 주인을 닮는다는데 이 집은 어디까지 진화하게 될까요? 전기 요금에 이어 난방비까지 영원되는 날 꼭 알려주세요.